근데 되게 별로였어. 자, 그러면 우리 할 게 좀 있죠? 저런. 이거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이런 걸 사 먹진 않아, 사람들. 내가 그렇게 애견스러운 짓을 하진 않아요. 뭔가 좀 기집스럽잖아, 뭔가 좀.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영상 다시 찍을까? 큰일 난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일단 가보자고. 자, 11강 볼 건데 11강이 지문이 쉬워요. 내용이 쉬워. 근데 1번, 2번 지문에 구문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괄호들을 좀 많이 쳐야 되고 아마 좀 색깔을 쓰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조용히들 해보시고 바로 시작을 해봅시다. 자, 볼게요. 슈퍼마켓 비유라고 하고, 여기 below grade readers가 무슨 뜻이냐면 학급 수준 이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학년이나 몇 살이 됐다고 했을 때 기대하는 독해 수준이 있죠. 거기에 못 미치는, 조금 표현이 좀 그런데 부진하라고 하지, 그런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여튼 그러니까 특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고1이야. 근데 고1한테 기대되는 수준의 독해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 내가 고1인데 독해력은 약간 초유. 고3인데 독해력은 약간 고1, 약간 이런 사람들 있죠. 내가 누구를 얘기한 게 아니야 지금. 하여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얘네들한테 연구기술을 가르친대요. 뭐 좀 그렇게 해보자고. 자, 뭐 적용이 있다. Metaphors, Research Papers. 연구 논문에 대한 은유의 적용이다. 저 필요 없고. Below grade level readers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학년에 기대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조금 모자란 친구들. 자, 이 양반들은 가진다 a great deal of difficulty. 상당한 양의 어려움을 가진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저 doing 저거 동명사입니다. 이거 그거예요. 당신들 아마 알고 있을 거야. have 목적어 나온 다음에 이렇게 ing 나온 거 있죠? 이겁니다. 요거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전치사 in이 생략됐다고 봐서 이만큼의 해석 in 동명사 뭐 하는데 라고 해석을 하잖아. 그래서 요거 해석하면 뭐뭐 하는데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뭐 하는데 목적어를 가지다. 연구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들의 답은 when assigned to do a report. 일단 요거 묶어주시고. 그냥 얘 빼고 얘기를 해보자고. 자, 그들의 답은 이거 보어 자리에 있으니까 명사겠죠. 이거는 to come to the media center. media center가 뭐 그 도서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서관. 그 다음에 copy but 이게 영어가 아니야, 이 단어가 원래. 근데 이게 그냥 완벽하게 이런 뜻이거든. 완벽하게 모든 것을 복사해버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모자란 친구들한테 연구를 하라고 했더니 얘네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냥 도서관 가서 찾은 다음에 거기 있는 거 싹 다 복사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보의 선별을 못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얘네들은 도서관에 와서 모든 거를 그냥 복사해버려. 어디로부터? Encyclopedia, article. 이게 백과사전입니다. 백과사전에 있는 모든 걸 그냥 싹 다 복사해버려. 자, 그 다음에 whatever source that they have located. 요만큼을 묶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 everything in the encyclopedia article 있죠. 얘를 목적어 1로 잡고 이 전체를 목적어 2로 잡아야 됩니다. 저 하나가 명사예요, 저 덩어리가. 그래서 encyclopedia article에서 모든 걸 베끼든가 아니면 or whatever source they have located. 요거 whatever source까지가 한 덩어리인 것 같고요. 요만큼이 they have located 하고 나서 여기 목적어 자리에 whatever source 통째로 들어가는 거죠. 복합관계 형용사절. whatever이 source랑 결합해서 한 덩어리. 어떠한 출처이든 간에 그들이 찾는 거 또는 백과사전에서 모든 걸 그냥 베껴버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이게 무엇이든 간에라는 뜻이잖아. 내가 명사가 아니고 지금 여기 source랑 결합한 형용사기 때문에 어떤 출처든 간에라고 덩어리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어떤 출처든 간에 그들이 찾아내는, 즉 예를 들어 인터넷, 뭐 프린트, whatever, 뭐 뭐든 간에 하여튼 인쇄물이든 뭐든 간에 지네가 찾는 거에서 모든 걸 그냥 베껴버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장 자체는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구문 구조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필기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지. 이게 분사구문이거든.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이 문장의 주어는 their answer인데 their answer을 의미상의 주어로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죠, 우리. 이렇게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주어로 나오는 경우에서 이 소유격만 가져와서 의미상 주어를 they라고 처리한 경우를 본 적이 있죠. 뭐 엄격하게 얘기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건데 관용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의미상 주어는 they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략된 건 당연히 are이겠지. When they are assigned to do a report.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방금 어떤 논리를 얘기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원래는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랑 문장의 주어가 일치해야 돼. 정확히 일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구조에서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Their answer이랑 they는 정확히 말하면 같은 건 아니거든. 그들의 답이랑 그들이니까. 근데 이거 조금 완화해서 그들이라고 해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뭐 그들의 답이 배정을 받는다 이건 아닐 거 아니야. they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그들이 연구 논문을 쓰라고 배정을 받으니까 과제가 주어지니까 얘네 어떻게 하는 거야? 도서관 와서 그냥 보이는 걸 싹 다 복사해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뭐 백과사전이라든지 또는 지네가 찾은 뭐든 간에 이 출처에서 모든 걸 그냥 다 복사해 버린다. 정보 선별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 그래서 다르게 해석하면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 없다. 정보 선별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장 보시면 자 보자. 이거 왜 안 넘어가? 이거 창문 열면 뭐라 할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try to get students to understand why it is necessary to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기까지가 일단 부사예요. 그리고 잘 알고 있듯이 to 부정사로 문장이 시작되면 일단 부사로 간주를 하죠. 일단 부사로 보고 이게 부사로 못 쓰이는 경우가 확정된 경우에만 주어로 해석을 한다. 요거는 부사입니다. 자, 그래서 to try 하고는 여기 요 try의 목적어로 to get이 있으니까 노력하다라는 뜻이겠죠. Get the students to understand.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뭘 이해하도록 학생들이 요게 명사절이에요. Why? It isn't necessary to copy everything in the article. 이렇게 명사절을 묶일 거고요. 얘가 to understand의 목적어입니다. 학생들이 이해하는 게 이 명사절인데 여기 보시면 why라는 의문사 일단 앞에 나와 있고 이 it이 가주어입니다. 얘가 진주어고 복사하는 것이 왜 필요하지 않은지를 학생들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지. 그러면 뭐 이렇게 되잖아. 동사 있고 보어 있잖아. 가주어 진주어라는 거 이만큼 to copy everything 이만큼이 진주어. 왜 모든 것을 복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는 비유를 사용한다. 슈퍼마켓에. 이건 그냥 해석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되게 복잡해요. 자, 잘 봐봐. 나는 그들에게 물어본다. 요 if절이 명사절입니다. 이게 do예요. If everything in the supermarket is useful, 여기까지가 묶일 거야. 여기까지가 do. 여기까지는 괜찮죠? 잘 끊어야 돼. 나는 그들에게 물어본다. 요 if는 명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뭐뭐인지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자, 뭐뭐인지 여부를 물어본다. Everything in the supermarket. 슈퍼마켓에 있는 모든 것이 유용한지를 물어본다. 그리고 나서 자, 새로운 문장이야. 아예 주어 동사 아예 리셋된 거예요. We discuss this. 우린 이것을 논의한다. 완전한 문장과 완전한 문장 두 개 붙어 있는 겁니다. 요 end는 문장 사이 연결이다. 앞문장, 뒷문장. 난 애들한테 야, 슈퍼마켓에 있는 거 그거 다 유용하냐?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린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일단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윗분사구문. 요거 윗분사구문이에요. with 있지? 명사가 the usual conclusion이고요. 얘가 명사고요. being이 얘가 분사입니다. 그래서 윗분사구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윗분사구문이 좀
더럽게 길 뿐이지 뭐 원래 윗분사 구문의 성질에 반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ing 자리에 being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리고 being이 왔기 때문에 이제 잘 봐야 된다. 이제 자, being이 왔잖아. 이 비동사는 요 비동사 있지? 얘는 원래 뒤에 보어가 있어야 돼요. being이더라도 의미상의 보어를 가질 거야. 그게 문장으로 온 겁니다. 그게 이렇게 왔어요. 대절. 이게 be의 의미상의 보어다. 이게 의미상 보어. 자, 그 다음에 여기 but 나오죠? 요 사이에 대시 지금 생략돼 있거든? 얘도 의미상의 보어입니다. 이거 두 개 사이의 병렬이 이 but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렇지? 자, being이라는 분사를 잡아서 그 being에서 출발하는 명사절이 있는데 그게 두 개인 거야. 첫 번째는 it is. 그렇다. 그러나 conclusion being that we don't buy everything all the time. 우리가 모든 것을 항상 사는 건 아니다. 요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있나 혹시? 이거 괜찮아요? 그렇지? 자, being을 분사로 잡고 be니까 뒤에 보어가 올 건데 그 보어가 하필 문장으로 왔고 그 문장이 두 개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 뒷부분 해석은 문제 없죠. 우리가 모든 걸 사지는 않는다. 이거만 해석하시면 돼. 여길 봐야 돼. 여기. 이거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 딱 봐도? 딱 봐도 뭔가 대동사 이런 걸로 이상하게 전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it is에서 문장이 끝날 리가 없기 때문에 뒤에 뭔가 생략돼 있을 겁니다. 뭘까요? 나 지금 에어컨 리모컨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갈게요. 요 it is. 일반적인 결론은 그렇다는 거야. 물어본 게 뭐였죠? 모든 것이 유용하냐고 물어봤지. 그리고 우리는 대화를 한대. 근데 결론이 보통 뭐냐면 유용하긴 하지만 다 사진 않는다 이런 거예요.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게 useful이야. 이게 useful 있지? 얘가 이 자리에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돼요? 저 is가 대동사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대동사의 성질로서 뒤에 있는 형용사를 날려버렸다. 같은 말이니까. 그럼 다시 해석해 볼게요. 나는 그들에게 물어본다. 모든 것이 유용한지. 그 다음에 우리는 논의를 해. 근데 일반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유용하긴 하지만 모든 걸 사진 않아 라는 결론이 나온대. 여기까지 괜찮지? 자, 다음 장. 그리고 나서 난 그들에게 물어본다. 저거는 그냥 I ask them why니까 IO, DO 처리하시면 되겠죠? 나는 그들에게 물어본다. DO. Why they don't buy everything each time they go. 여기까지가 DO. 그 다음에 how they determine. 이 부분이 두 번째 DO예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두 개인 겁니다. 의문사절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첫 번째 왜 의문사절 그들이 모든 걸 구매하지 않는지 each time they go는 every time they go 또는 whenever they go랑 완전히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복합관계 부사절이에요. 여기 every time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whenever이 들어가도 정확히 같은 해석이다. 이만큼이 묶여 있는 거야, 이 안에. 갈 때마다 왜 모든 걸 안 사는지를 물어봤다. 아니, 유용하다며. 유용하다면서 왜 안 사? 물어본 거야. 네가 분명히 유용하다 그랬잖아, 모든 것들이. 슈퍼마켓에 판매되는 것 중에 유용하지 않은 건 없어요. 유용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출고가 안 됐겠지. 누구한테는 유용하니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안 사? 물어보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그들이 결정하는지 what to buy 무엇을 구매할지를 이것도 원래 의문사 투부정사기 때문에 문장으로 다시 풀어야 되는데 이 글에서는 이거 말고도 어법으로 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보이죠. 지금까지 이미 구문분석이 아주 복잡하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문장으로 펼치지 않을 겁니다. 네,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무엇을 구매할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언제? When they go with their parents. 또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마트 갈 때 뭐 살지 어떻게 결정해?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흐름을 잘 보시면 유용해? 네, 유용해요. 근데 그렇다고 다 사는 건 아니에요. 야, 그럼 너 왜 다 안 사? 다 안 산다면 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 것과 안 살 걸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한 흐름으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누군가가 일반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that 이하를 언급해요. mentions that they have a list. 리스트가 있다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I lead a discussion. 나는 논의를 이끈다. 뭐에 대해서? How whatever their teachers have asked for is the shopping list for their research. And they should just read for that information. 자, 문장이 길어요. 이거 원래 한 문장이었거든. 앞에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면 나는 대화를 이끈다. 어디에 대해서? About how 명사절이죠. 잘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명사절이에요. about이란 전치사의 목적어고 뒤에 문장 일단 무시할게요. 여기부터 한번 해결해보자. how랑 whatever이 같이 쓰였어요. 이것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 서술형으로 쓰라고는 못 쓸 거야 아마 이거.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을 워크북에 써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작 거의 못 할 거야 아마. 자, 보시면 how랑 whatever이 같이 있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how를 의문사로 잡고 자, whatever부터 주어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자, how가 의문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whatever이 주어 자리에 명사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주어다. 이게 whatever their teachers have asked for까지가 주어예요. 의, 주, 동 순서로 나왔지 그러면. 이거는 웬만하면 다른 색으로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뭐 정확하게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표시를 한다거나. 이거 괄호 헷갈리면 답도 없거든 이거는. how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명사절. 그 명사절 안에 주어 자리에 명사절이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난 논의를 이끌어요. 어디에 대해서? 어떻게? Whatever their teachers have asked for. 자, 보시면 their이 이거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정사라는 개념 알죠? 한정사. 한정사는 그 명사 덩어리의 가장 머리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고 했지. 여기 teachers를 수식한 게 their이에요. 근데 whatever까지 teachers를 수식하기 위해서는 their이랑 자리가 바뀌었어야 되죠. 대열은 한정사기 때문에 무조건 맨 앞으로 와야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랑 여기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대열은 이쪽으로 넘어가서 티처를 수식한 거고 얘는 완전히 다른 기능을 하는 거야 문장에서. 이걸 판단한 근거가 얘는 한정사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있었어야 된다. whatever이 한 묶음이라면. 다른 묶음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their teachers, 그들의 선생님들이 요청한 것, 이 for의 목적어가 뭐예요? 이 for의 목적어가 말해버립니다. 얘가 의문사 겸 목적어야. 자, 내가 지금 같은 색을 써서 되게 헷갈리지? 이거 다 수정해 줄게. 똑같은 거 할 거니까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보시면 이 노란 괄호 안을 봐봐. 노란 괄호 안에 이 whatever이 얘가 하얀 괄호의 의문사를 이끌었던 것처럼 얘도 노란 괄호의 의문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 얘가 의문사고요. 의문사면서 얘는 목적어야. 자, 그리고 their teachers have asked for의 목적어 요 자리에 저 whatever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명사절 두 개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의 선생님이 요청했던 게 무엇이든 간에 그게 뭐야? 그들의 쇼핑 리스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의 선생님이 요청한 게 뭔데? 이거. 어떤 기준에 따라 구매하느냐 물어본 거 있지? 이게 쇼핑 리스트라고 불리잖아. 연구할 때도 이거 똑같이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구할 때도 나 이런 정보는 포함시켜야지, 이런 정보는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빼야지라는 걸 사전에 결정해놓고 연구하라는 겁니다. 마치 너가 장 보러 갈 때 하는 것처럼. 이런 비유였어 이게. 이 문장 괜찮죠? 괄호 2개 열렸다. 2개 열린 거 잘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And they should just read for that information, write it down in note format. 얘는 문장이잖아. 얘가 그럼 병렬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얘 아니면 이 how절 안쪽이에요. 자, 뭔 소리냐면 주어 동사죠. 주어 동사이려면 얘는 완전한 문장이랑 병렬 구조를 이뤄야 돼. 근데 앞에 완전한 문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게 당연히 뼈대 전체 I lead a discussion이랑 병렬로 볼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해석상 어색하면 하나 들어가서 How whatever their teachers have asked for is their shopping list라는 문장이랑 얘가 병렬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밖에 게 더 편할 것 같으니까 먼저 해보자. 얘 해석하면 이렇게 돼. 나는 논의를 이끈다. 그리고 그들은 읽어야 된다. 이상하지? 나는 논의를 이끈다. 그리고 그들은 쇼핑 리스트를 읽어야 돼? 이거 아닐 거야 아마. 얘 병렬 구조가 얘랑 병렬이 아니고 이 how랑 병렬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이 괄호가 저기서 닫혔어야 돼요. 근데 그럼 너무 길어지잖아. 그래가지고 편의상 뺀 거고, 그럼 우린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이 안에 꼭 how를 집어넣어 놓으세요. 이렇게. 실제 원문에서는 이 how가 양쪽에 뻗어져 있는 겁니다. 이 how에서 출발하는 문장이 두 개였던 거야. how를 의문사로 해서 의주동 있지? 그 주동 파트가 두 개인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나? 무슨 말인지? about이란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자, about이란 전치사의 목적어로 how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명사절이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어떤 구조인 거야 지금? S1, V1 and S2, V2 사실 이렇게 돼 있었던 건데 이걸 한 방에 필기하면 절대로 이걸 다시 읽어낼 수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분리를 일단 해놨다. 하지만 실제는 이렇게 해석한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선생님이 언급한 게 바로 쇼핑 리스트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 They should just read for that information. 그 정보를 읽어야 돼. 그 다음에 write it down. 요거는 they should read, they should write. 이렇게 해서 동사가 두 개네요. 요 두 번째 주어에 대해서 뭐 이런 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썼는지 안 보이지 이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구조인 거야. 요 and 다음에 S2 나오고 요 S2가 저 they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V2-1, V2-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까지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정보를 읽고 적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 해석하시면 되고요. 여기 특이하게 구동사 하나 있죠? 이거 구동사지? 구동사다. 여기 it은 밖으로 못 나가요. 얘는 대명사기 때문에 자리 못 바꿉니다. 그냥 write it down으로 고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write down it 안 되잖아.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sometimes help them to understand that copying everything is a wasteful endeavor. 자, 그것이 뭔데? 내가 여태까지 한 이 모든 짓들 이것들이 준사역 동사 to understand 뭐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준사역이기 때문에 여긴 to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런 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 없어도 된다. helps them to understand 또는 understand 하고 나서 이 understand의 목적어로 여기 명사절 들어가 있는 거죠. copying everything 이만큼이 주어예요. 명사절의 주어. 다른 제로 써야겠다. 이만큼이 주어야 그 동명사입니다. copying everything 모든 것을 복사하는 것은 뭐다? is a wasteful endeavor 뻘짓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쇼핑리스트 얘기 왜 꺼낸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유용하다며. 근데 너 안 사잖아. 어떤 기준에 따라 안 사는 거야? 뭐 필요성이겠지 당연히. 그 얘기를 명시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너 연구할 때도 그거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백과사전에 있는 정보는 유용합니다. 어떤 정보든 간에. 근데 네가 진짜 필요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선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두 번째 거 해보자. 시장에 숨겨진 비용, 무역의 사회적, 환경적 불평등. 이거 뭔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가자. 네? 아니요, 괜찮아요. 에어컨 리모컨이 없어. 리모컨이 있나? 없지. 뒤에도 없지. 아마 없을 거야. 괜찮아요. 가보자고. 죽을 것 같나 혹시? 이렇게 사람 쉽게 죽지 않아. 혹시 죽으면 죽을 것 같으면 미리 얘기할게. 그래도 모의고사 만들어 놓고 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와서 풀면 돼. 나 죽으면. 시험 봐야지. 자, 시장에 숨겨진 비용, 무역의 사회적 환경 등 불평등인데 이거 먼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당신들이 마트에 갔어요. 근데 보니까 당신들이 마트에서 살 만한 식재료가 뭐가 있지? 계란. 그래, 계란이라고 쳐보자. 계란이 있는데 계란 A가 있고 계란 B가 있어요. 계란 A는 뭐 특별한 상표가 없어. 약간 노브랜드 계란이야. 근데 요게 요즘 계란 얼마죠? 한 판에? 7,000원. 이게 7,000원이야. 자, 근데 B 계란을 보니까 포장지부터 아주 럭셔리해요. 그 다음 무슨 유기농 뭐 닭 뭐 어쩌고 해가지고 닭이 무슨 호텔에서 자랐고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이 잔뜩 써 있어. 딱 봐도 굉장히 친환경적인 것처럼 보여. 심지어 뭐도 써 있냐면 이 닭은 조선 호텔에서 식당에서 키운 닭이고요. 그 다음 뭘 했고요. 뭐 전혀 뭐 이런 살충제 같은 거 안 썼고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운송하는데도 특별히 전기차로 갖고 왔습니다. 이런 말까지 써 있어.
실제로 수송얘기가 있거든요, 여기. 자, 그리고 대신 얘가 가격이 23,000원이에요. A사, B사. A 살 사람. 아, 저는 B 사겠습니다. 너무 비싸지? 이 글의 요지가 사람들은 이거 산다. 계산할 때 환경적 영향이고 사회적 영향이고 나발이고는 대부분 사람들 입장에서 알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만 해도 지금 아니 이게 23,000원에서 7,000원 빼면 얼마냐? 16,000원 이제 16,000원. 16,000원을 더 지불하고서 B를 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죠. 그만큼 환경 문제가 시급하냐 하면 우리 입장에서 아니란 말이야.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북극곰 집이 원래 집은 없는 거예요. 원래 없이 시작을 하는 거야, 당연히. 걔네 집 없는 게 우리 알 바가 아니라고. 아니 그렇잖아. 아니 그렇잖아. 당신들도 집 없잖아, 본인 명의로. 누굴 걱정해? 왜 북극곰을 걱정을 하는 거야? 자기 걱정부터 해야지. 난 집이 있어. 하여튼 그게 아니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적, 사회적 문제고 나발이고 이런 거 전혀 알 바가 아니고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보자. Reformist approaches assume. 개혁주의적 접근법은 추정한다. 그 개혁주의적 접근법이라고 지금 여기서 워딩을 썼는데 저거 실제로 그냥 자본주의 원리입니다. 자, 여기에 따르면 markets could operate in a more equitable and environmental reasonable ways. 자, 시장이 작동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거 일형식 동사다. 여기서 끝났다. 일형식이야. 시장은 작동할 수 있다. 더 공평하고 환경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즉 환경 친화적 방법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대절. 이렇게 대시 두 개죠. 요 assume의 목적어로 지금 두 개 걸려 있는 거야. Market is the most efficient option available.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고 그 다음에 시장이 이런 환경적인 이슈들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나 시장 효율성의 논리는 generally rotates 어디에 근거한다 일반적으로 purely monetary calculations 순전히 금전적인 계산에만 의존한다. 방금 내가 A 계란, B 계란 얘기했잖아. 당신들 거기서 A 계란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특별히 내가 북극곰을 죽이고 싶어서 A를 고른 건 아니야. 아마 그건 아닐 거야. 싸니까 고른 거잖아. 사람들은 환경이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가격이 싼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시장 원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작동해? 순전히 금전적인 계산에서 작동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분사구문 두 개 나와 있는데요. Effectively, reasoning이 1번 분사구문이고 여기 marginalizing이 2번 분사구문입니다. 이렇게 분사구문 두 개예요. 뒤에 거부터 해석을 해보자. 앞에 거 해석이 어렵거든. 뒤에 거부터 해보자. Marginalizing real, social, and environmental values. Marginalize가 소외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 margin이 이렇게 페이지에 있으면 옆에 여백을 마진이라고 하잖아. 여백으로 밀어버린다는 거야. 소외시킨다는 거야. 주된 이 문제에서 옆으로 밀어버린다. 자, 소외시킨다. 뭐를? 사회적, 환경적 가치들을. 사회적, 환경적 가치들을 갖다 버리면서 시장 효율성 논리는 금전적 계산에만 의존을 한다. 얘는 그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별로 문제가 없다. 근데 첫 번째 부분. Reasoning in a hall of mirrors. 거울의 방에서 추론한대요. 이게 뭔 소리야? 거울의 방에서 추론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맞출 수 있는 사람 일찍 보내줄게요. 이거 만약에 정확하게 딱 맞추잖아? 바로 보내주고 나머지 영상으로 볼 수 있게 해줘. 어차피 영상 봐야지. 뭐 그렇게 뭐 안 보셔도 돼요. 뭐 고객님들 선택이세요. 근데 그럼 시험 볼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 거울의 방에서 추론한다가 지금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소외시킨다랑 거의 같은 말로 해석이 돼야 돼. 엔드니까.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약간의 추론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이거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있으면 좋아. 어떻게 봐야 되지? 거울의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거울의 방이라는 건 없지 실제로는. 근데 디즈니랜드 같은 데 가면 막 그런 거 비슷한 거 있단 말이야. 거울의 방 들어가면 뭐밖에 안 보여? 나밖에 안 보이지? 여기 나가 누구예요? 시장 효율성이에요. 시장 효율성만을 보게 된다는 거야.
내가 시장 효율성이잖아. 이 reasoning의 주체가 분사구문이니까 얘란 말이지. 얘가 의미상 주어예요. 얘가 거울의 방에 들어가서 논증을 한다는 거는 지 밖에 안 보이는 데서 논증을 한다는 같은 말인 겁니다. 시장 효율성만 보고 뭔 안 보게 돼? 나머지 사회적 어떤 환경적 문제들을 배제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whole of mirror 이걸 이렇게 해석이 될 거야. 자기만 보이는 곳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 자기가 문장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시장 효율성입니다. 또는 뭐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두 문장이 연결이 되시죠. 시장 효율성의 논리는 금전적 계산에만 의존을 한다. 어디에서 논증하면서 지 밖에 안 보이는, 즉 금전적 효율성밖에 안 보이는 곳에서 논증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사회적, 환경적 가치들은 모두 소외시키면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따라오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자, familiar examples are conventional food retailers. 뭐 친숙한 예시는 뭐 전통적인 음식 소매 업체이다. 마트 같은. 그 다음에 which purchase food and vegetables as cheaply as possible. 요건 요렇게 묶인 다음에 선행사 복수니까 슈퍼마켓 잡아야겠죠. 얘는 사실 특별히 계속적 용법일 이유가 없어요. 정확히는 이거는 오히려 한정적, 제한적 용법이어야 돼. 근데 콤마가 왜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콤마가 아마 얘랑 짝을 이루는 콤마일 겁니다. 실제로 이걸 계속적 용법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게 뭔 소리냐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이거는 계속적 용법은 앞에 선행사가 충분히 설명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정적 용법은 앞에 선행사를 추상적으로 던져놓고 걔를 반드시 축소시켜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때, 너무 추상적인 선행사를 던졌기 때문에 맥락을 위해서 얘를 좀 축소해줘야 될 때 쓰는 게 제한적, 한정적 용법이거든. 근데 얘는 지금 선행사가 슈퍼마켓이었어요. 저건 전혀 특정돼 있지 않잖아. 여기 콤마 위치를 쓰려면 저 자리에 뭐 이마트 이런 말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 용법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필자 이렇게 써놨으니까. 슈퍼마켓은 과일과 야채를 구매합니다. as cheaply as possible. 여기 뭐 간단한 어법 문제 하나 나올 수 있는데요. cheaply 여기 ly 붙어 있는 것만 잘 표시해 두세요. cheaply. 그 as 동격 비교 구문은 as를 삭제했을 때 앞문장에 붙어야 된다 그랬잖아. 저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문장이 불완전한 상태여야 돼요. 비동사에서 끝나야 되거든. 근데 얘는 지금 뭐 이걸 표시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which purchased food and vegetable이라고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cheap가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x는 실제로 표시하지 마시고 이거 푸는 방법 이렇게 푸는 거야. 여기 as 지우고 이 뒤에 내용 싹 지웠을 때 얘가 앞문장에 붙으면 돼. 근데 cheap는 지금 붙을 수가 없단 말이야. 형용사 자리가 안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nexpensive produce. 저거를 설마 produce를 동사로 해석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고, 이거 농산물입니다. 값싼 농산물은 might be grown, 키워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먼저 그 might be를 공유한 채로 요 grown이 동사 1번이거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transported가 동사 2번이에요. might be transported 이렇게 되는 거야. might be를 양쪽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는 너무 당연히 알 수 있죠. 그거는 문제 없지. 자, might be grown and might be transported. 자, 이것들은 일단 앞부분부터 보자. 어떻게 크냐? using soil, 분사구문이에요. 땅과 물, 그 다음에 damaging fertilizer, 어떤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비료를 사용하여. 자, 누구에 의해서? by poorly paid illegal immigrant workers. 이거 불법 이민 노동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자고. 이 저렴한 상품을 키워내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이슈가 발달했나요?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나? 발생했지. 불법 이민 노동자들을 갖다 쓴 다음에 원래는 정당한 값을 주고 한국인 노동자한테 시켜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한 달에 한 80만 원 주면서 저 베트남에서 온 아저씨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키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사회적 문제 발생했어.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환경에 위해가 되는 뭐 비료 이런 말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 환경적인 문제는 발생한 거고. 그러니까 필자가 이 두 개의 표현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저렴한 상품을 키우는 과정에서 환경 파괴가 있었고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구체적인 예시로 보여준 것뿐이야. 이 친구가 환경 이슈를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겠지. 자, 그 다음 얘가 당연히 뭐겠어요? 이게 당연히 사회적 이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 뭐 하는 과정에서? 싼 농산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조금 덜한데 그냥 우리나라에선 보통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국인들이란 말이야. 근데 미국이 놀랍게도 농업국가예요. 엄청난 양의 농산물이 나온단 말이야, 미국에서. 그거 다 누가 키울 것 같아요? 다 멕시코에서 국경 넘어온 그 불법 이민자들이 거기서 키우고 있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최저임금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미국인을 고용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저렴하게 상품을 전혀 판매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나와, 단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데서 온 그 1세대 불법 이민자들 있죠? 그 양반들한테 일을 맡기는 겁니다. 당연히 사회적 문제가 심화됐어요. 자, 그 다음에 might be transported. 수송될 수 있다. 먼 거리를 수송될 수 있다. 자, 뭘 사용하여? 똑같은 구조죠. using more cheap labor and environmentally damaging practices. 이번엔 괄호가 하나네요. 근데 이것도 해석상은 두 개야. 더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수송한대요. 누가 수송한다는 거? 이것도 당연히 불법 이민자겠지, 그러면. 아니,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불법 이민자야. 근데 얘네보다 돈을 덜 줘가면서 수송을 시킨대. 그럼 이게 미국인일 리가 없잖아, 당연히. 얘도 불법 이민자야. 따라서 얘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것도 사회적 이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파괴적인 관행들을 통해서 이동을 시킨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배기가스 오지게 오염시키는 디젤 트럭 갖다 쓴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친환경 차들 이런 거 안 쓴다고 여기. 아니 미쳤다고 여기 지금 친환경 차를 쓰겠어요?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이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그냥 그 시커먼 매연 뿜는 그런 디젤 차로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도 그러면 환경적 이슈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문장이 보여주는 거는 저렴한 농산물은 생산 과정과 수송 과정 모두에서 뭐가 발생한다? 사회적 이슈와 환경적 이슈가 모두 발생한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은 여기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아. 그게 알 바가 아니거든. 이거 다 신경 쓰려면 당신들 계란 한 판에 23,000원 주고 사야 돼. 할 거야? 안 할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것보다 압도적으로 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야. 가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고려 대상에 애초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보시면 내가 뭔가 이상한 거 써놓은 게 하나 있지? 자, 지금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쓰라 그러는 게 고등학교 내신에서 출제할 수 있는 부정어 도치 서술형 중에 가장 어려운 형태입니다. 왜 그런지 보시면 부정어가 일단 쪼개져 있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되거든? 이걸로 먼저 가보자. only if 뭐뭐인 경우에만 뭐하다라는 한정 조건이죠. 얘가 부정어인 경우에는 이게 달성되지 않으면 뒤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부정어다. 예를 들어서 단어 시험 통과 못하면 집에 못 간다를 바꿔서 얘기하면 단어 시험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집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것도 실질적으로 부정어란 말이야. 자, only if the food costs more. 이게 부정어예요. 음식이 더 비싼 경우에만, 잘 아시다시피 부정어 도치가 되면 조동사와 본동사가 분리되게 되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일단 요거를 밑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이거 아마 실제로 시험장에서 구성하기 쉽지 않을 거야. 요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건 다 필요 없고. 진짜 보이는 거 맞지? 안 보여? 이따 확대해 줄게. 이따 찍어줄게 내가. 이거 확대가 안 되나 여기? 오, 되는데? 아, 옆에가 안 보여? 있어봐. 이거 내가 이따가 톡방에 찍어서 올려줄게요.
이게 강의실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길어서 문제야. 원래 강의실이 이렇게 길거든. 근데 어차피 뭐 3학년 아니면 이렇게 크게 할 일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둬도 되지 않을까? 자, 이거 해석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음식이 더 비싼 경우에만 이 농부들이 따를 수 있고 보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음식이 비싸지 않으면 이런 것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 문장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위에 가보자. 이걸 내가 왜 쓰기 어렵다고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organic farmer들은 can only follow, 오직 따를 수 있다. 여기서부터 해석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얘가 실제로는 여기 있는 only랑 여기 있는 if가 묶여서 only if절을 구성하는 겁니다. 해석상 이쪽으로 붙여버려야 돼. 그래서 아예 이거를 그냥 우리 편의상 이 only가 여기 없다고 치고 only가 이 앞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세요. 이렇게 해야 해석이 돼. 저걸 현장에서 직접 찾으라 그러면 이걸 찾을 수 있겠냐? 절대 못 찾아 이거.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 only if가 붙어서 하나의 부정어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게 이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고. 여기 only if 절이니까 뭐 해석은 똑같겠죠. Only if the food costs more. 음식이 더 비싼 경우에만 이만큼이 부정어 한정 조건절이었고, 앞에 보시면 only 이쪽으로 붙었잖아. 이 새끼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the farmers can follow, 따를 수 있다 ecologically sound practices. 생태학적으로 정당한, 건전한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저 무슨 말이에요? 환경 파괴하는 비료 안 쓴다 이런 얘기야. 아까 여기서 우리가 지적했던 환경 문제 2개 있죠? 이거 안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and make sure, 이게 두 번째 동사죠. make sure 하고 나서 여기 명사절 접속사 빠져 있어요. They pay their workers fair wages. 그들의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이건 뭐야? 이건 사회적 이슈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사회적 이슈와 환경적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 가격을 올리면 돼. 계란을 한 판에 23,000원으로 팔면 조선 호텔에서 다 키울 수 있고요. 유기농 재료만 써가지고 이거 키울 수 있고 수송할 때도 매연 하나 안 나오는 전기차로 수송해 줄 수 있어. 23,000원이면. 근데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이걸 사겠냐고. 안 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필자 이렇게 얘기한다. 비싼 경우에만, 비싸야만 환경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사회적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위에 필기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궤를 맞추기 위해서 난 여기다가 그냥 요거를 환경 문제라고 써볼게요. 환경적 문제를 해결한다. 이 얘기예요, 실제. 자, 그다음 비싼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조금씩 다른 표현들이 같은 말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최대한 같은 해석으로 모아놔야 나중에 공부할 게 줄어듭니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외우려고 그러면 그건 답이 없어. 그러면 최대한 하나의 논리로 구성을 해야 돼. 환경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만? 더럽게 비싼 경우에만. 계란 한 판에 23,000원이면 해결된다. 자, 근데 마지막 meaning supply for an elite demand. 이거는 뭐뭐를 의미한다라는 분사구문이겠죠? meaning이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 쓰면 제 의미상 주어가 누구여야 돼? 문장의 주어여야 되죠. 근데 문장의 주어가 농부였어요. 농부가 의미한다는 구성이 안 되지. 얘는 해석상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 요 표현 있지? 요게가 원래 콤마 which 이렇게 나와야 되는 문장이고요. 이 경우에 이 자리에 있는 which는 앞문장 전체를 받아주는 문장 선행사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걸 그냥 미닝으로 압축해버린 거야. 가끔 필자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미닝의 의미상 주어를 farmers로 잡으시면 절대 안 돼. 그거 절대 그렇게 해석이 안 된다. 그거는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라고 봐야 돼. 이 which의 선행사는 이 전체예요. 이 전체가 which인 거야. 이렇게. 비싼 경우에만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 그거는 뭘 의미해요? 이거는 굉장히 소수만을 위한 상품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현대백화점 같은 데 식품관 이런 데 있거든. 지하 1층에. 그런 데 가보면 계란 한 판에 3만 원씩 해요.
그거 사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있어. 진짜 있음.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가격이 한 2배, 3배로 파는 그런 명품 식품관들이 있어요. 거기 있는 상품들은 아마 환경적 문제랑 사회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거야, 분명히. 그치? 농약도 안 썼을 거고, 뭐 이상한 짓도 안 했을 거고, 뭐 어떤 이주 노동자가 만든 것도 아닐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냐고, 그거를. 안 사잖아. 굉장히 소수의 정말 한 달에 한 1억씩 버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거 사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 못 한다. 물론 여기 이 중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거 사는 사람들이. 근데 하여튼 뭐 대부분의, 날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의 이 대중들은 그런 거 접근을 못 한다. 이거는 소수의 엘리트만을 위한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y its very nature, 그 본질로서 one never manages to escape the conundrums that production for trail entail. 이거는 그 본질로서 우리는 요 manage to 부정사가 뭐뭐 하는 걸 성공하다라는 뜻이죠. 겨우 성공하다. 내버리니까 탈출하지 못한다. 우리는 탈출할 수 없다라는 해석입니다. manage to 부정사가 뭐뭐 하는데 성공하다잖아. 탈출을 성공할 수 없다. 그냥 탈출할 수 없다. 자, 우린 탈출할 수 없습니다. 뭐를? 난제들을. 어떤 난제? That production for trade entails. 이거 뭔가 추상명사처럼 생겼잖아. 딱 봐도. 동격대수로 잡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안 됩니다. 이거 entail의 목적어예요. 이거 목관대다. Production for trade entails 그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될 거예요. 목관대예요.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이거야. Production for trade가 무슨 뜻일까? 무역을 위한 생산.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얘 반대말이 저 엘리트 디벤트 서플라이예요. 무역, 다수를 위한 생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수를 위한 생산이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다수를 위한 생산이 포함하는 가지고 있는 문제로부터 절대 탈출할 수 없다. 저 문제가 무슨 말이죠? 그러면 저 문제가 앞에 언급된 환경적, 사회적 문제인 거예요. 우린 여기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왜? 그거로부터 자유로운 이 상품들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중들은 어차피 거기 접근을 못 해요. 아니 미쳤다고 계란 한 판에 3만 원씩 주고 사 먹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다수를 위한 생산은 그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난제들 있죠? 이 난제들이 아까 얘기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이래. 환경적에 미쳤나 봐. 미안하다. 환경적 문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적 문제로 나온 것들이 아까 이제 불법 이민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고, 환경적 문제로 나온 것들은 환경 파괴하는 비료 쓰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수를 위한 생산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이런 문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거 절대 우리가 해결 못한다. 진짜 사회적 환경적 가치는 involved in caring for people and earth. 지구와 사람을 위한다는 진짜 사회적 환경적 가치는 highlight, 강조합니다. The inequalities and damage of market-oriented activities. 시장지향적 활동의 불평등과 피해를 부각시킨다.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대로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얘는 부각시키는 거예요. 불평등을. 그 다음에 시장지향적 행동. 이게 뭐죠? 가격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사회적, 환경적 고려를 뒤로 후순위로 미루는 거 있지? 이게 Market Oriented Activities예요. 이거의 단점, 이거의 문제점을 극명히 드러낸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필자의 주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을 보세요. 첫 번째 문장. 개혁주의적 접근법에 따르면 시장이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고 가장 효율적이라고 얘기했어. 즉 첫 번째 문장은 시장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이 알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약간 아담 스미스 화법이야, 이거는. 1700년대 그때 나온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시장 효율성의 논리는
경제적인, 재정적인 또는 금전적인 계산에만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이슈들이 주목을 받지 못한다. 실제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아니 물론 발생 안 할 수도 있지. 네가 계란 한 판에 3만 원 주고 사 먹을 거면 발생 안 할 거야. 근데 그건 굉장히 소수만을 위한 생산이기 때문에 다수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장 활동은 필연적으로 데미지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괜찮죠? 괜찮은 것 같고 좀 주무신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저 부정어 도치예요. 이거 100% 이해하셔야 되고 그 3, 4번은 이제 진짜 리얼 개 쉽거든. 그러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6시 30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20분 안에 가능해요. 쌉가네. 엄청 쉬워. 얘기한 줄 알았어. 아이 추우면 춥다고 지랄, 더우면 덥다고 지랄. 어디다 맞추라는 거야 도대체. 자, 그래서 가보자고 우리 그 3번 그 아주머니들 진정하시고 가보자고. 자, 3, 4번은 진짜 쉬워. 그냥 후딱후딱 할 수 있어. 빠르게 해보자. 자 가보자고.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인종이라고 하고 인종적 인종적 카테고리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통념이랑 좀 반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얘는 인종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과학적으로 구성된 게 아니고. There's no scientific basis for the term race. 인종이라는 단어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다.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지 이거는. 됐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굉장히 유사하다. 당신들이랑 난 유전적으로 비슷해요. 아 뭐요? 니네 나랑 유전적으로 거의 똑같아. 별 차이 없어. 키 정도가 가장 큰 차이일 것 같긴 한데.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생각해봐. 야 우리 거의 똑같아. 우린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야. IQ가 좀 다를 수 있지. 아니 그게 아니고 하여튼. 자 일단 가보자. 자 대부분의 인간들은 유전적으로 굉장히 비슷해요. 그 다음에 There's no so little variation among us. 요것만 표시해 보세요. 이게 so랑 여기랑 요 that만 요렇게 표시해 보세요. 이거 당신들이 잘 알고 있는 so that입니다. 그 너무 뭐해서 뭐하다 그거 있지? 너무 적은 차이가 있어서 that 부사절이야. 결과적으로 it is not possible to draw neat boundaries. 명확한 경계선을 그리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사절이니까 결과로 해석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가주어진 주어 들어있습니다. 이랬는데 이건 당연할 거야. It is not possible. 가능하지 않다. 뭐 하는 것이 명확한 선을 그리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두 번째 진주어예요. Label them. 그들을 이름 붙이는 것이 다른 인종 집단이라고. 너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선을 그리기도 어렵고 얘네는 A 집단에 속하고 얘는 B 집단에 속한다고 정확히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야. 유전적으로 보면. 물론 이 사람의 상태, 이 왁구를 봤을 때는 흑인이랑 백인이랑 당연히 다르지. 색깔부터 다르잖아. 밤에 안 보이잖아 이쪽은. 그러니까 다른데 유전적으로 보면 그놈이 그놈이다. 아니 진짜 안 보여. 진짜 안 보임. 진짜 안 보여. 하여튼 그래가지고 유전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랑 나도 외관으로는 좀 다르잖아. 근데 유전적으로는 거의 똑같아. 되게 상처받은 눈으로 쳐다보는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 The race is an example of social construction. 인종은 사회적 구성의 예시이다. 즉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종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그럼 얘가 무슨 말 하는 거겠어? 과학적으로 구성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회적 구성물이다는 과학적 구성물이 아니다. 왜? 유전자로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분류 못한다. 그놈이 그놈이다. 근데 사회적으로는 당연히 구분을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요 where 관계부사절이고요. Where social processes create something that essentially does not exist but takes on real force in people's lives. 이렇게 끝까지 관계부사절로 싹 묶어주시고 사회적인 과정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무언가가 뭔지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얘가 하고 있어요. 관계사절 that essentially does not exist. 존재하지 않아. 그러나 takes on real force. 실제 역할을 해요. 사람들의 삶에서.
사회적인 과정이 뭔가를 만들어낸대. 근데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게 인종분류죠. 인종분류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과학적으로는 다 똑같아.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얘가 얘기하는 게 과학적으로 또는 유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종분류라는 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과학적으로는 다 똑같은 놈인데 실제로 사회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이 얼굴 색깔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지만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prefer to call these processes racialization. 요거 우리 prefer to 부정사를 그냥 통째로 동사로 해석을 하자고. 뭐뭐 하는 걸 선호하다잖아.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 그냥 통째로 동사. 이 과정들을 인종화라고 부르는 걸 선호한다. 요게 call AP 5형식 문장이에요. 볼 수 있지? 부르는 걸 선호한다. 이러한 과정들을 인종화라고.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증거는 that race has always been an issue. It's hard to find. 요 that은 동격절입니다. 일단 evidence이기도 하고 아니 뒤에 문장이 너무 완벽하잖아. Race has always been an issue. 이 형식 문장으로 완벽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동격절로 처리를 하시고. 자, 보세요. 인종이 항상 이슈였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인종은 이슈가 아니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역사적인 맥락을 보니까 인종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그 생각할 필요 없어. 인종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역사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흑인이었다 백인이었다 이게 잘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야. 만약에 인종이 그렇게 중요한 분류였으면 기록이 돼 있겠죠. 근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 다른 것들만 기록이 돼 있고 이 사람 피부색이 어땠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나? 그래 그런 얘기고. 예를 들어서 고대 로마에서 there were various leading figures. 어떤 다양한 그 지도자들이 있었대요. 이게 그 황제지 황제. 로마 황제들이 있었다. Such as 뭐 황제 이 양반 who were black. 야 그리고 얘네 흑인이었대. 로마의 황제가 흑인이라고요? 우리가 들으면 되게 이상하잖아. 아니 어떻게 로마의 황제가 흑인일 수 있어? 아니 내가 인종차별주의자여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뭔가 아니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흑인이 그 윗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게 조금 이상하잖아. 흑인은 원래 밑에 있어야 된다고 우린 무의식적으로 당신들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치? 그치? 흑인은 여기, 우린 여기라고 생각을 하잖아.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야. 나만 그런다고? 너무하세요. 진짜 인정 몰랐지. 조진 거지 뭐.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자 어쨌든 그 로마에 다양한 이 흑인 황제들이 있었대. 그래? 이거 부정어 도치 아닙니다. 이 리틀이 주어예요. 부정어 도치이려면 이거 쪼개져야 되지. 이거 쪼개지고 이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이거 부정어 도치는 게 아니고 리틀이 그냥 주어입니다.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거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nothing is said랑 똑같은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nothing이 주어로 앞에 있다고 해서 그걸 부정어라고 얘기하진 않잖아 우리가. 그거랑 똑같은 논지입니다. 이 little은 nothing이랑 실질적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뒤에 동사 부분에 거대한 X를 쳐주는 그런 주어다. 언급되지 않았어요. 뭐에 대해서? 그들의 피부색에 대해서. In accounts written at the time. 그 당시에 쓰여진 이 기록에 그들의 피부색이 언급되지 않았어. 야 근데 만약에 피부색이 중요했다면 언급이 됐겠지? 근데 언급이 안 됐다고. 따라서 이거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고대 로마인들은 did not think,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명사절 it made any difference, 차이를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는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황제의 피부색을 기록하지 않은 거야.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그 사람 키 기록하나? 대통령 키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지. 그렇기 때문에 기록 안 하는 거예요. 얘네가 황제의 이 왁구 색깔을 기록을 안 했다는 거, 그러니까 피부색을 기록을 안 했다는 거는 피부색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럼 얘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인종화라는 거 현대 개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종을 색깔에 따라서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부여하고 위치를 부여하는 거는 현대에서나 그랬던 거지 고대에서는 전혀 그런 역사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They thought more in terms of judging people as being civilized or barbarian. 자, 그들은 생각했다. 더 많은 걸 생각했다. 어떤 관점에서? Judging people. 판단하는 관점에서 사람들을. 첫 번째, 요 being이, 잘 봐봐. 요 as가 전치사란 말이야. 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사가 들어간 거예요. being 동명사다. 자, 그리고 여기 요 be 부분이 이형식 동사잖아. 얘 의미상 보어가 civilized 또는 barbaria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교육 받았는지 야만인인지 이런 걸 훨씬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지. 그 과정에서 피부색은 그렇게 중요하게 판단되지 않았다. 피부색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는 현대, 근대에 와서야 발생한 개념이다. 과학적 근거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4번 하고 딱 가보자. 이거 되게 쉬워요. 자, 가보자고. Many factors contribute to Americans' growing waistline. 이 waistline이 허리 두께입니다. 이거 있지, 이거? 내가 여기서 아마 압도적으로 제일 클 것 같은데. waistline. 이게 늘어나고 있다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좀 그렇지, 자, 미안하다. 자, 형이 38이거든, 바지 크기. 근데 이거 좀. 28이 아니라 38. 너네 28이야? 28도 큰 거. 28도 큰가? 남자는 29, 30. 38 정도는 돼야 좀 넉넉하게 입지. 아니, 야, 34 같은 거 여기 터질 것 같이 막 이래. 그럼 뭐 무슨 스모 선수 마냥 이러고 다녀야 돼, 그러면. 좀 쉽지 않다고. 다이어트를 좀 할게요. 할 건데, 나 지금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야. 야, 주 7일 수업하니까 진짜 뒤질 것 같아. 개 힘들어. 왜? 쌤은 많이 먹는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의 주둥아리는 우리의 몸보다 압도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먹는 걸 운동에서 다 뺄 수가 없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나? 당신들 마이클 펠프스 식당 본 적 있어? 그거 10,000칼로리거든? 나 그거 작정하면 하루 먹을 수 있어. 10,000칼로리 쌉가능인. 근데 마이클 펠프스처럼 운동하는 건 절대 못한단 말이지. 당신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먹고 이따 운동해서 빼야지 이거 불가능하다고. 절대 안 된대 라고 여기 나와 있어. 나는 이거 산 증인이거든? 그거 절대 안 돼. 운동을 안 하는 편이 아닌데 이제 안 돼. 이 먹는 게 문제야. 먹고 마시는 거. 자, factors contribute to Americans' growing waistline. 그 많은 요소들이 이 미국인들의 비만율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허리 는다니까 비만율이겠죠. 자, 그러나 하나의 관찰은 cannot be overlooked. 하나의 관찰이 간과될 수 없다. 무슨 말이겠어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간과돼선 안 된다. 중요하다. The incidence of obesity. 이 비만이라는 사건은 증가해 왔습니다. 뭐랑 같이? Increasing portion sizes. 1인분의 크기가 늘어남과 같이 증가해 왔다. 그러니까 1인분으로 통념상 인정되는 그 양이 있지. 얘가 늘어남과 함께 비만율이 증가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필자는 많이 먹어서 비만율이 올라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나쁜 놈이야 이거. 자, 이걸 생각해봐라. Adults today consume an average of 300 more calories. 오늘날 성인들은 평균적으로 300칼로리를 더 먹습니다. 하루에. 자, then 뭐보다? They did. 요거 대동사예요. 이거 consumed입니다. consumed. 또는 뭐 칼로리스까지 쓴다고 써도 괜찮을 것 같아. 그들이 1985년에 섭취했던 칼로리보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300칼로리를 더 먹는다 라고 얘기해요. 왜겠어요? 1인분이 늘었으니까. 하루에 3끼 먹잖아. 평균적으로 100칼로리 정도가 늘어났나 봐, 한 끼에. 그래서 평균 300칼로리를 하루에 더 먹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 또는 큰 1인분 사이즈가 무언가 관련이 있는가, 그것과. 당연히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자, 넘어가시고. 거의 모든 먹는 상황에서 We are now confronted by. 여기 보시면 be confronted by예요. 뭐뭐에 의해 직면되다거든. 이거 능동으로 바꿔도 전혀 어색함은 없을 것 같아. 근데 굳이 그걸 바꿔놓진 않을 거야, 시험에서. 우리는 직면된다. 뭐에 의해서? 거대한 1인분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들은, 이 거대한 1인분은 which are perceived. 간주됩니다. 뭐라고? 정상 또는 가성비가 좋다고. 그 짜장면 곱빼기를 시켰는데 2배로 왔어. 그럼 가성비 좋다고 생각하고 맨날 거기서 시켜 먹죠.
아, 나만 그런가? 나만 그런가 봐. 니네 맛이 더 중요하지. 형은 양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하여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양이 많은 걸 사람들이 이건 가성비가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거 너무 많아.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거대한 1인분을 만나게 되고요. 그것들은 정상적이거나 가성비가 좋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인들은 어떠한 지각을 만들어냈냐. 요거 동격절입니다. Large portion sizes. 큰 1인분이 적절하다는 인지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당연히 1인분이 커지는 게 정상인 거야. 옛날처럼 1인분 주면 여긴 양이 부족해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creating 만들면서 이거는 그냥 의미상조 아메리칸스로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만들어내면서 환경을 portion distortion 1인분 왜곡이라는 환경을 만들어내면서 자, 그러면 인분의 왜곡, 음식량 왜곡이에요. 무슨 말이야? 1인분이 늘어났다는 얘기지. 그치? 요 portion distortion 이게 1인분 양이 증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쉽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1인분 양 증가라고 지금 써놨잖아. 이거를 식당에서 발견한다. Where the jumbo-sized portion are consistently 200 large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네. 그 부가 설명이 레스토랑에 대한 부가 설명하는 겁니다. 관계부사절로. 전보 사이즈 양이 곱빼기가 어떻대? 250% 더 크대. 뭐보다? regular portion보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이게 익숙한 거예요. 이거 내가 대표적인 예시 하나 보여드리면 우리가 탄산음료 받을 때 쓰는 그 종이컵 있지? 미국에서 그 종이컵 전보 사이즈로 받으면 우리 팝콘 크기로 와요. 당신들 저기 영화관 가서 받는 이만한 팝콘 이거 있지? 거기다가 콜라 따라 먹으라고 줘. 진짜 개 크거든? 그거 채우는데 한 5분 걸려. 이렇게 하고 이제 있어야 돼. 언제 촬영하고 이러고 있어야 돼, 이러고. 진짜 이만해요, 콜라캔이.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맥도날드에서 라지 사이즈 후라이? 전혀 아니고 그 맥딜리버리 시키면 이만한 이 종이봉투 오는 거 알죠? 그거 하나 꽉 차 있다고 보면 돼요. 전보 사이즈 감자튀김 시키면 칼로리가 한 5,500칼로리 돼. 이 감자튀김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야, 미국인들은. 1인분의 양이 늘어나고 특히 곱빼기의 양은 폭증하는 것이 이제 너무 익숙해졌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대? 허리 라인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별로지. 자, we find portion distortion in our home. 자, 우리 이런 1인분 양 증가를 집에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오히려 조금 반대인 것 같은데 그 밥 공기가 점점 줄어들었잖아,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에서 이게 점점 커졌거든. 빠르게 볼게요. 중요하지, 그냥 쉬우니까. Where the sizes of our bowls and glasses. 우리 접시와 그 잔의 크기가 have steadily increased. 점진적으로 증가되어 왔습니다. 여기 have increased인 거 잘 보세요. 요거 하나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Where the surface area of average diner plates. 이 표면 면적이 접시의 표면 면적이 has increased. 이것도 has increased다. 36% 증가했대. 내가 여기서 끄는 이유가 있을 거겠죠? 여기 이것 때문에 두 개가 현재 완료로 들어간 거예요. 196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까지 36% 증가했고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라는 기산점을 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쪽 괄호에 포함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해되지?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얘가 현재 완료인 게 설명이 안 된단 말이야. 얘도 현재 완료고 얘도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얘는 밖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당연한 얘기야.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자, 연구는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섭취한다. More calories.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한다는 걸 보여줘. 언제? When offered larger portion. 요거 분사구문이고 이거 의미상주어는 people이겠지, 당연히. 그치? 연구가 제공받는 건 아니잖아. 연구가 보여준데 뭘 보여주냐면 자, 사람들이, 얘가 의미상주어예요. 사람들이 offered, 제공받았을 때 더 큰 1인분을 의도치 않게 더 많이 먹는다는 걸 보여준다. 그냥 남았으니까 뭔가 먹게 되는 게 있잖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냥 1인분으로 제공한 게 이만큼 많기 때문에 내가 배가 불러도 계속 처먹겠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거 명사인 이유 생각해 보세요.
저거 수동형 분사구문인데 뒤에 명사 나와 있다? 왜지? offered가 사형식이니까. offer A, B가 수동 변환되면 뒤에 명사 남을 수 있지. 사람들에게 얘가 큰 1인분이 제공되었을 때 의도치 않게 더 처먹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 Consuming larger portion sizes. 이거 동명사 주어고요. 더 큰 1인분을 먹는 것은 기여할 수 있다 to positive energy balance. 마지막으로 볼 게 이거야. positive에다 밑줄 그어놓으시고 이거 좋은 얘기 아니다. positive energy balance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좋은 얘기라고 평가를 하겠지. 이거 잉여 칼로리가 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랑 내가 쓰는 걸 비교했을 때 먹는 게 더 많아서 몸에 축적된다는 얘기예요. 잉여 칼로리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 지금 이 허리둘레 늘어나는 이걸 얘기하는 관점에서는 이건 나쁜 얘기겠지. positive가. 자, 그래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잉여 에너지 균형에.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잉여 에너지 균형은 which over time 점차 leads to weight gain. 몸무게를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 궁극적으로 can result in obesity. 비만을 초래할 수 있다. 계속 얘기하죠. 입은 몸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훨씬 많이 먹을 수 있어. 몸이 태우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조심들 하시고. 하여튼 시마이 가자. 딱 50분임. 기가 막히지? 토마토.